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마지막 주 월요일. 그 다음에 우리는 15주 시스템이라 수요일까지 진행하면 종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수요일까지는 출근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 집에서 공부 안 된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무튼 집에서 공부 안 된다는 친구 있으면, 그러니까 게임 만들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안 된다, 덥다, 에어컨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오후 수업에 컴퓨터를 한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빈자리가 널널합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게임 좀 더 만들다가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그게 가능하고,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쪽은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까지 서비스 여러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수요일 밤까지로 정규 기간 마감돼 있고, 목요일 밤까지가 추가 기한 마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다 내면, 목요일 밤에 다 내면 제가 이제 그걸 다 채점해갖고 금요일까지 학점을 올려드리는 게 현재 목표예요. 그런 상황이고, 중간고사 열심히 채점하다가 2교시 조금 남은 게 사실 아니긴 한데, 2교시 문제지를 오늘 들고 와가지고 제 여유 시간에 여기서 채점하다 집에 갈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대충 뭐 적어도 여러분 프로젝트 내기 전까지는 시험 점수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우리 계절 학기기도 하고 우리 죽을 뻔했잖아요. 뭐 불날 뻔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학점은 일단은 최대한 챙겨 드릴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행해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출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석 기준이 제 기억이 맞다면 결석 5번이 찍혀 있으면 망합니다. 4, 3, 2, 1, 0이면은 통과해요. 그 다음에 우린 지금 출석 0%니까 결석이 0번이든 4번이든 점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지금 현재 출석 부상으로 결석이 여러 번 찍혀 있다. 그럼 살짝 유의해 주시고, 이미 5번이 넘었다는 친구들은 얼른 사유를 만들어 갖고 적당한 사연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출석 인정을 해드린다든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출석 인정 신청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수락 눌러 드릴 거니까 미리 잘 입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상 마지막 본론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아마 여러분 게임 만들고 추가 목표 설정하느라 바쁠 겁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만의 게임 지금 만들기 주말에 시도해봤을 거잖아요.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 해보자. 내 캐릭터 점프하는 거다. 점프하는 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GUI 동네 내지는 좀 더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엔간한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데 그걸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 2, 6학번 친구들 대상으로 소개해 볼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트릭 내지는 그걸 이제 내 코드에 적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소개해 보는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시 코드 지금 올라가 있고 그거 같이 참고하면서 얘기 한번 진행해 보고 우리 마지막 본론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스테이트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요거랑 관련한 몇 가지 얘기들을 구경해 볼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오늘 정도까지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키 5개 입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화살표 키 누르면 캐릭터가 이동한다.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적들이 나한테 다가온다 와 같은 느낌의 기본 메커니즘이 있다라면 걔네들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내 GUI 프로그램, 내 게임의 초기 버전을 한번 오늘 완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지금 해보시려면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살짝 챙겨볼 수 있을 만한, 이전보다 좀 더 복잡한 실행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이 제목에도 박혀있는 스테이트라는 친구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면, 자, 일단은 우리 이제까지 만들었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게임 말고 중간고사 이전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본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F5 눌러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든가 해서
인터랙티브에 다시 꺽쇠 3개가 뜨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전체 프로그램 스케일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함수 정의 얘기하면서 그 이제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미 사용자가 정답 맞췄으면 더 이상 게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 퇴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실행하면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는 리턴 문이라는 친구를 적어서 우리가 그러한 실행 흐름을 꾸미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코드 덩어리들, 문장들을 적을 때 일반적으로는 얘가 언제 종말을 맞이해야 되냐, 어떻게 종말 맞이해야 되냐 같은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코드를 적었었다 이거예요. 문장들을 예를 들면 함수 정의를 적는다라고 치면 언젠가는 내가 준비해 놓은 리턴 문을 실행하거나 또는 함수 정의 내용물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해서 함수 내용물 실행이 언젠가는 끝나도록 만들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듈 .py 파일 내용물 적을 때도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도록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의 실행이 끝나서 내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그 필연이다 이거예요. 일단 F5 누르면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집에 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그 봐봐요. 이게 실행 흐름 관련한 얘기, 문장과 관련한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킬은 순차, 분기, 반복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에 해당하는 순차, 무조건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문장들 실행하는 거를 빗대어 봤을 때 플러스 자 만약에 우리 지금 내 C 드라이브 SSD라든가 내 컴퓨터 메모리라든가의 크기가 한도가 없다라면 이론적으로 무한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문장을 무한 개를 적어놓고 F4를 누르는 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열심히 다음 거 해야지 다음 거 해야지 다음 거 해야지 이거 언제 끝나냐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 문장이 무한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쩌면 우리가 순차에 기대 가지고 코드를 짠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 안에 실행하는 게 불가능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의 끝을 가늠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우리의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다루는 모든 것들은 그 한도가 존재합니다. 16기가면 16기가 아무튼 그거 전부 다 문장으로 가득가득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언젠간 마지막 문장 실행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행의 끝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내 게임의 종말을 맞이할 거냐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해왔던 코드 덩어리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니셜라이즈인가 뭔가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뭔가 함수적인 내용을 구성할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내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 그 다음에 내 노트북에 원래 설치돼 있던 거 여러분 뭐 게임 플레이 해보려고 설치해 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 핸드폰 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외부적인 뭔가 자극이 없는 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 지금 열어봤는데 성능 구경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노트북 현지 51초 33분 0시간 그 다음에 4일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냐 그죠? 목요일에 열고 금토일월 오늘까지 지금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 위에서 이런 식으로 뭐 작업 표시 줄이니 이런 거 띄워주는 윈도우라는 친구 또 하나의 어엿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제가 그 윈도우라는 친구 처음으로 제 컴퓨터에서 켠지 4일이 지났다 이거예요. 제 데스크탑은 더 심각합니다. 시스템 종료 안 하고 맨날 절전 눌러놓고 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절전할 때 걔도 절전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 앱 같은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카카오톡 앱을 켰어요. 그 다음에 충전기 연결 잘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갑자기 그냥 창 닫혀버리고 그런 경우 별로 없죠. 물론 화면이 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화면이 꺼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거 지문 누르면 원래 내가 보던 화면 그대로 다시 뜨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아직 실행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퇴근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남아 있다가 다만 이제 여러분이 백 버튼을 연타를 한다라든가 그러면은 막 뒤로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퇴근할 거란 말이죠. 또는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이제 진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서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그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다 집에 가세요. 우리 그냥 지금 에너지가 얼마 없으니까 얼른 정리할 거 정리하고 퇴근하십시오라고 요청을 보낸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카카오톡 앱은 지 마음대로 퇴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켜놨다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진짜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긴 하죠. 광고도 띄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요. 아무튼 간에 외부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실행되는 게 보통이었다 이거예요. 유튜브 앱도 마찬가지고 제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등등입니다. 자, 물론 그러한 파워포인트든 유튜브든 카카오톡이든 윈도우든 그 친구들도 그 코드 영역의 크기, 그러니까 문장의 숫자 내지는 길이가 무한한 건 아니에요. 4일 동안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개수의 문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 길이가 유한해요.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는 우리 윈도우의 마지막 문장, 카카오톡의 마지막 문장,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문장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 실행이 끝나면 걔네들 다 퇴근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마지막 문장의 실행을 끝나지 않은 채로 계속 실행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게 문장의 개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무한은 컴퓨터에서 다룰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우린 항상 용량의 한계, 비용의 한계와 같은 실질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유한한 재료들만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야 돼요. 인간도 그렇고 인간이 구매해서 지금 설치해둔 컴퓨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실행 흐름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막 이런 식으로 엄청 길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혀 배우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스킬이 적용된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도 그 친구들 실행 흐름 안에는 아마도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 그 while문 실행 끝나면 퇴근하거든요. 그러나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자력으로 그 while문, while2로 콜론 엔터 쳐가지고 첫 줄 구성해 놓은 그 while문의 실행을 끝내는 게 불가능하도록 우리가 코드를 그지같이 짜놓은 거예요. 반복 흐름을 구성해 놨는데 절대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데이터 흐름만으로는 조건식 계산을 false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도록 짜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도해냈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가 강제 종료하는 컨트롤 C라든가 그런 단축키 눌러가지고 그 친구를 해방을 시켜줬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이 순차, 분기, 반복밖에 없는데 분기는 내가 적어놓은 문장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걔는 지금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순차는 대전제고 얘는 계속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반복밖에 없고 실제로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든 파워포인트든 카카오톡이든 유튜브든 그런 친구들이 계속 켜져 있는 채로 우리가 뭔가를 눌렀을 때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밖에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그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속 실행되는 것을 전제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예 그 전략을 반대로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 친구들의 코드 실행 흐름은 순차를 전제로 해두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기본으로 가운데에다 놔두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매번 반복할 때마다 매번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구성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반복에는 사용자가 키보드 눌렀나 확인해요. 다음 반복 때는 이제 화면 살짝 다시 보여주고 해요. 와 같이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번에 사용자가 키보드 눌렀을 때는 A라는 작업을 하고 이번엔 안 눌렀으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B라는 작업을 하고 와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지금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본 것 중에 제일 커다란 친구가 윈도우라는 친구가 아마도 제일 크겠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우리 학교 근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 이제 2000년대 세기말 시절에 이제 무슨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LED가 아니지 LCD 이렇게 전구 이렇게 껐다 켰다 해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 전구 이렇게 적당히 켜고 남은 애들은 끄고 해가지고 같은 글자 출력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슥 흘러가는 식으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에어컨 완비 막 이런 거 적혀 있는 그런 전광판 위에 전구들을 껐다 켰다 해가면서 한글 글자들이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연출하는 그런 조그만한 컴퓨터가 동작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계속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게 아니라 그 에어컨 완비 마지막 비 출력한 다음에 다시 어서 오세요 출력을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 안에도 반복 흐름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콘센트 뽑을 때까지 그 친구가 하는 일은 오로지 전구 껐다 켰다를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한도 끝도 없이 하기 위한 전원 공급이 돼 있는 한 한도 끝도 없이 하기 위한 반복 흐름이 그 조그만 뭐 예를 들면 8비트 컴퓨터 막 그런 거 들어가 있겠죠. 그 조그만 컴퓨터 안에 코드 영역으로서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걔는 이제 어쩔 때는 예를 들면 16번 전구를 지금 켠다. 16번 전구의 전원을 지금 차단한다. 와 같은 코드들이 들어있는데 지금이 어떤 타이밍이냐에 따라서 이 전구를 킬 거냐 끌 거냐 같은 걸 결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 전구를 킬 거냐 끌 거냐 이번에는 예를 들면 윈도우가 C 드라이브를 검색을 할 거냐 말 거냐 와 같은 식으로 그때그때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게끔 구성하는 방법은 얘는 이제 패턴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수업 시간에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조금씩 구사해 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론적인 구조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가 w.start인가 뭔가 해가지고 시동 걸고 있단 말이죠. 그럼 창이 뜨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하는 일, 실제로는 복잡한데 일단은 원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le문 하나 지금 적혀 있고 while문 실행하기 직전에 initialize 호출식 계산하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안에는 업데이트 호출식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살짝 기다리는 코드가 일종의 다음 반복 준비 같은 포지션에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 게임,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커다란 while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버전 GUI core.py 안에 들어있는 건 조금 더 무섭게 생겼는데 아무튼 while문 쓴다, 반복 흐름 구성해놨다는 동일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함수 initialize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음으로써 이 반복의 while문에 대한 그 3단 콤보 있잖아요.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을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게 설계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initialize는 일반적으로 꽤나 많은 할당문들로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네모 만들어서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그 숫자 return 값을 w.data.number에다 백업을 해둔다라든가 와 같이 여러분이 진행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또는 이제 처음에는 점수를 0으로 둬야 되니까 처음에는 life를 3으로 둬야 되니까 전부 다 이제 w.data.life는 3 엔터와 같은 할당문을 initialize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두시면 우리의 GUI 모듈이 딱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첫 반복 준비할 때 여러분의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호출식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의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해서 그 데이터 흐름을 딱 한 번 발생할 수 있게 구성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업데이트를 우리가 함수 정의로 구성하고 있는데 매 반복마다 무엇을 할지도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등속 운동 같은 거 구성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조그만 까만색 네모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추종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내용물을 구성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번 반복, 그러니까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다리게 됩니다. 뭐 간단히 생각한다면 타임점 슬립한다라 생각하셔도 좋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잠시 기다리는 거 없이 그냥 바로 while문 첫 줄로 올라가서 조건식 한 번 더 계산하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 그 짧은 시간 동안 사용자는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면 화면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물이 조금 더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살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본인의 눈으로 장애물의 현재 위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 당연히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는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 안 할 거기 때문에 게임 속 세상은 살짝 정지해 있는 느낌이 되는 거란 말이죠.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고정돼 있는 현재 화면을 보고 내가 지금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시작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거냐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을 것이냐 등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잖아요. 인간의 반응 속도가 뭐 최소 뭐 얼마가 걸리는 애 막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육상 경기 같은 데서 이제 총 빵 쏘면 스타트 하는 건데 총 빵 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출발하면 이 사람 귀로 듣고 출발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반칙 판정을 한다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요즘 되게 세세하게 가고 있잖아요. 뭐 100m 달리는데 10초 안쪽으로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50m가 10초가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서비스해 줄 수 있을 만큼 엄청 빨리 바뀌거나 하면 우리가 그걸 감지하고 누르고 자시고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한테 불리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뒤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지 않고 중간에 살짝 기다리도록 구성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함수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주식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은 주기적으로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짝 미리 언급한 적 있는 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액자라는 뜻이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상으로는 우리의 GUI 모듈은 1초의 업데이트 내용물을 60번 실행하도록 구성해 놨어요. 60분의 1초마다 여러분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프레임에 1만큼 이동간다. 그러면 1초에 60번 그 짓을 할 거니까 그 친구는 초속 60픽셀의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간단히 난이도 같은 거 세팅할 때 내 게임 화면이 800이에요. 가로로. 그 다음에 장애물이 나한테 600만큼 다가오면 죽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화면 밖에서 장애물이 뿅 하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부딪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 예를 들면 뭐 1초 만에 와서 부딪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적당한 난이도죠. 1초 정도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한 프레임마다 그러니까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몇 픽셀만큼 내 쪽으로 다가오도록 무브 오브젝트 하도록 구성해야 되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적당히 나눠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1초다 60프레임이니까 그러면 초당 10픽셀의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60 프레임이면 600 픽셀이 되는 거고 그게 1초니까요. 일단 그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네모를 3개만 써도 되는데 정량적인 목표상 네모를 예를 들면 뭐 104만 8,576개를 추가해 가지고 매 프레임마다 104만 8,576개의 네모를 막 랜덤하게 움직이도록 한다라든가 네모들끼리 막 부딪히고 막 자빠져 있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노트북이 60분의 1초 만에 그 모든 게임 속 수학적인 계산을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약간 렉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게임 안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뭐 항상 60분의 1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요거는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어요. 내 모니터는 120 힐즈로 동작한다. 1초에 120번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 서로 다른 화면을. 그러면 이 FPS를 120으로 끌어올려가지고 120분의 1초마다 뭐 할 거냐. 여러분이 생각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와중에 그러면 내가 업데이트 내용물은 뭐를 적으면 되는 거냐? 그 두 프레임 사이, 두 시간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시각 사이에 시간 간격 동안 내 게임 속 세상을 얼마나 전진시킬 것이냐, 얼마나 게임 속 시계가 1초 흘러가는 동안 게임 속 세상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만약에 데이터 흐름, 그러니까 변화를 발생시켜야 한다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게끔 여러분이 직접 할당문을 적거나, 아니면 w.move 오브젝트, 뭐 resize 오브젝트 이런 거 해가지고 GUI 모듈에 알아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서 결론적으로 그게 그 중에 일부가 사용자 눈에 전달되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문장들, 수식들을 적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이다. 그러면 그냥 고정적으로 리터럴 더해가지고 다시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위 화살표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이 친구의 Y 좌표를 조금씩 뺀다라든가, 그러면 사용자가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손을 떼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구성할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는 지난 60분의 1초 동안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냐,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었냐와 같은 사용자 입력, 내지는 그 시간의 흐름 자체 타임 스탬프 인수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필요하다라면 중간에 임포트 랜덤 한 다음에 주사위도 굴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가져와서 걔네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값을 계산해서 적절한 자리에 담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사용자한테 보여줄 화면을 고치게끔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물의 기본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요 시간적인 흐름의 한 틱을 넘기는 느낌으로, 한 프레임을 넘기는 느낌으로 살살 쪼개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 캐릭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점프하는데 뭐 0.5초, 아니 그래 1초 걸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0.5초 동안 올라갈 거고 0.5초 동안 내려갈 거예요. 맞죠? 그 말은, 자,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금부터 점프를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번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서 이 친구의 위치를 무브 오브젝트 여기 옮기고 하는 걸 다 여기서 실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60분의 1초 지난 다음에 저 사람 눈에는 아무리 내 캐릭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무브 오브젝트를 뭐 60번을 호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 눈에는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캐릭터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요걸 이제 시간축에 대해서 잘라가지고 저 사람이 이 시점에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해야 되는 일은 이 친구의 Y좌표를 조금씩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정 시간이 잠깐만요. 일정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모종의 사유로 더 이상 상승할 필요가 없게 됐다. 상사점에 도달했다라면 그때부터는 다시 하강하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강하는 코드는 이 친구의 Y좌표가 적절한 위치에 왔다라면 이제는 점프가 끝났다라고 판정해서 더 이상 Y좌표를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프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업데이트, 예를 들면 1초 동안 점프하게 만든다. 점프하는데 1초 걸리게 만든다라면 되게 당연하게도 그 1초 동안 그 60번의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어떤 시점에는 이 친구의 Y좌표를 빼고 어떤 시점에는 이 친구의 Y좌표를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는 이 친구의 Y좌표를 빼기 시작하고 어떤 시점에는 이 친구의 Y좌표를 더하는 거를 더 이상 중단하게끔 하지 않게끔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챙겨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놈의 점프가 뭔가 하는 걸 드디어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 물리라든가 과학 시간이라든가 생각해 봤었던 그런 그래프, 시간축에 대한 그래프를 살짝 생각해서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구성해 보셔야 될 거예요. 줄석 찍어주시고,
자, 그래서 요약해만 우리 GUI 모듈, 우리 윈도우, 카카오톡, 유튜브 그 친구들은 엄청 커다란 while문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매 반복 실행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함수 출식 하나로 이번 반복 실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매 반복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를 시작하고 등등, 그건 게임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정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함수 줄식 하나로 구성해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등등등 그러한 열심히 생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GUI 모듈을 쓰면, 자, 여러분 이거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소이해요. 결국은 순차 분기 반복인데 분기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GUI 프로그램 같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실행될 수도 있는 과 같은 느낌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전략은 여러분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스테이트랑 관련한 얘기를 살짝 구경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압축 파일 풀어보시면 이렇게 GUI core.py 그 다음에 3주차 EAC.py 있는데 이 친구를 edit in idle 해갖고 여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고 이 친구 같이 구경해보고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코드 구경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따가 같이 하기로 하고, 일단 열어보았다면 F5 눌러서 한번 다짜고짜 실행해 보세요. 뭐 모든 예시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라고 제목에 고정시켜 놓고 화면은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내비둔 채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게임을 한 판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게임 제목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Press 3 to win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성공적으로 3을 누른다라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엔터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엔터키 누르면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기다리었다가 갑자기 띵 하고 멈추고 3을 눌러주세요 제목 바꾼 다음에 이제 시간을 세는 거예요. 제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제한 시간 안에 제가 지금 1, 2, 3, 4, 5, 5개의 그림이 있는데 3번 그림만 파란색으로 해놨단 말이죠. 그 파란색 3번 그림 자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댄 채로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여러분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출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시간 초과입니다 하고 빨간색으로 엔딩 화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성공했을 때는 회색으로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목도 적절한 승리 메시지 나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의외로 제3의 엔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 제한 안에 3 네모가 있는 곳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댄 채로 클릭을 하면, 저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런 식으로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노란색으로 반칙패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회색이든 빨강색이든 노란색이든을 보여줬다라는 건 지금 게임 한 판이 끝났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승리했나 패배했나 아니면 반칙을 저질렀나를 사용자가 충분히 감성적으로 음미를 할 수 있게 약간의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뭐 그림이든 아니면 배경 화면 색깔이든 그 모든 걸 다시 정리하고 다음 판을 시작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여러분이 지금 X 버튼 누른다라든가 Alt F4 하지 않는 이상 각각의 라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떤 작업들이 있나를 살짝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대충 봤을 때 아마도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이 5개의 그림의 XY 위치를, XY 좌표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3을 눌러야 되는 건 맞는데 3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셔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작업을 엔터키 누르고 나서 계속 예를 들면 매 프레임마다 위치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적절한 시간에 땡 하고 이제 3을 눌러주세요 제목 바꿔둔 채로 그때부터 이제 시간 제한을 돌린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재 시간 제한이 1초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 시절에는 이거 제한 시간을 0.5초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를 열심히 3 눌러가지고 클리어하는 차력 쇼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정도로 민첩성이 충만하지 않아서 지금은 1초로 지금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초 안에 3 누르는 게 안 되는 20대 초반 친구들은 조금만 더 연습해 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조금 난이도 측면에서 난이도를 좀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무슨 요소를 또 부리고 있냐라면 이 친구가 엔터키 쳐서 게임 시작할 때 항상 예를 들면 0.5초 뒤에 띵 하고 결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면 멈춰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0.5초 만에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시간차 공격 같은 거죠. 아 지금쯤 멈출 것 같은데 아 여기 3 있었는데 하면서 인간이 기다리다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딱 멈추고 그때부터 1초를 세도록 준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긴 시간 안에 아예 반칙 배를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셔플을 하다가 띵 멈췄었고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긴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긴 시간이에요. 지금 저를 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는 엄청 빠른 시간만 셔플을 하고 바로 그냥 1초를 세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이밍을 빼앗는 거죠. 아무튼 그런 느낌의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일단 챙겨놨고 그걸 토대로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자, 우리 전체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F5 눌러서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목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뭐 네모로 움직이네 뭐 셔플을 하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요. 근데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엔터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를 하염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엔터키를 누르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엔터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때부터 그림들 위치를 변경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셔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지금 세팅상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0.5초에서 3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을 설정해 두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매 프레임마다 셔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간 땡 하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셔플하는 걸 그만두고 1초 세기 시작하면서 사용자의 입력, 마우스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제한 시간 안에 3 적혀있는 그림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제목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 화면은 회색으로 바꾼 채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승리 메시지를 3초 동안 보여주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화면도 다시 흰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림들도 다 다시 집어넣고 하이드하고 제목도 다시 바꿔둔 채로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엔터키 누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트가 여기에 살짝 등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상생활에서 스테이트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쵸, 그 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컴퓨터 동네에서 스테이트 하면은 대충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스테이터스라는 표현도 본 적 있잖아요. 상태창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번역해 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살짝 나온 상태라는 단어를 중심에다 두고 지금 요
이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서술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띄어가면서 또는 상태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전체 실행 흐름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구성해놨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상태, 대기 상태, 출제 상태, 결과 확인 상태 이렇게 네 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상태,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일 때 그 친구는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뭘 해야 되는 거냐를 이제 안쪽에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프로그램이 시작 상태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다만 한 가지는 챙겨야 됩니다. 사용자가 엔터키를 눌렀나 안 눌렀나를 확인해야 돼요. 따라서 아마 if은 들어있겠지. 그 w.keys 해가지고 구성해 놨겠지. 조건식. 그렇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더 이상 시작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게임의 단계는 한 단계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대기 상태랑 관련한 코드 실행해야지를 마음 먹기를 해야 돼요. 대기 상태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60분의 1초가 지났어요. 다시 봤는데 현재는 대기 상태예요. 그러면 업데이트 내용물에서 뭘 해야 되냐? 숫자 그림들, 그 친구들의 XY 좌표를 주사위로 굴려가지고 뽑아갖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5초에서 3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역시나 상태 전환을 발생시켜야 돼요. 더 이상 셔플링 안 해도 되게끔. 그래서 출제 상태로 넘어가도록 코드를 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 상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일단 성공한 것만 놓고 본다라면 사용자가 3을 눌렀다면 그러면 더 이상 출제 상태일 필요 없어요.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3초가 지나면 시작 상태로 전환돼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시 들고 집에 가서 여러분 사촌 동생이라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 앞에다가 F5 눌러갖고 너 이 게임 플레이 해봐. 3번 이기면 내가 상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친구가 열심히 엔터키 누르고 클릭해 가면서 막 플레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옆에서 여러분이 눈을 꼭 감고 있다가 갑자기 띵 하고 뜨면 여러분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지금 보시는 네 가지 상태 중에 반드시 하나를 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라는 거가 사실은 컴퓨터 동네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거가 0개 또는 1개다.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거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또는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그건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0개 또는 1개 또는 2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상태 중에서 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 어떤 시점에 시작 상태면서 또한 출제 상태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 말할 수 있고 일단은 프로그램 처음 켰을 때는 이 친구는 엔터키 누르면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엔터키 안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작 상태를 띈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따라서 0개 또는 1개가 아니라 진짜로 무조건 1개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상태 하나를 띄고 스타트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상태들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둘 이상의 상태를 띄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여러분의 실제 내 게임 코드에다 도입을 할 때는 그냥 변수 하나 도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름 스테이트 하나 도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숫자 담아놓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그 스테이트 값을 다른 값으로 담음으로써 상태들 사이의 전환을 여러분이 연출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론은 복잡한데 하나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 코드로 구성하기는 엄청 쉽다 이거예요. UOAG 그런 거랑 다를 바 없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러한 상태들 사이에 전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랜지션 정도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에는 출제 상태였는데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3 눌러서 방금 게임을 이겨버렸다.
그게 확실하다라면 이제는 다음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할 때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게끔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스테이트 값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로 진입할 건데, 결과 확인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 딱 한 번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 확인 상태랑 관련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건데, 업데이트 1초 60분 동안 할 거니까요. 그 반복 흐름에 돌입하기 직전에 첫 반복 준비와 비슷한 느낌으로 딱 한 번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그 이품은 안에 사용자가 3을 눌렀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다음부터 결과 확인 상태니까 지금 미리 그 작업을 수행해두고 이번 업데이트를 끝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상태 전환 어떻게 발생시킬 것이냐 여러분이 살짝 고민해 둔다라면 글로 넘어가기 직전에 할 일, 예를 들면 봐봐요. 3초라는 건 결국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언제서부터 3초가 지난 거를 상태 전환 조건으로 판정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초, 좀 더 정밀하게 지금은 출제 상태인데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터로 3 그림을 성공적으로 눌렀다라면 지금부터 3초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3초 뒤에 다시 시작 상태로 전환하는 게 결과 확인 상태에서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상태 전환이 발생할 지금 현재 시각을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이미 기록돼 있는 내가 언제 이 짓을 시작했지랑 관련이 있는 현재 시각값, 미안해요. 당시의 시각값을 두고 그 다음에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인수 자리에 담겨 있는 타임스탬프 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뺄셈을 하면 시간이 나올 거란 말이죠. 두 개의 시각을 뺀 거니까요. 그게 3.0초보다 더 크면 나는 지금 성공적으로 3초 다 기다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태 전환 발생시키면 안 되고 등등이다 이겁니다. 아무튼 다음 상태에서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라면 지금 미리 세팅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 신경 쓰시면 결국 3단 콤보를 중첩시켜 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만 잘 준비해 두시면 큰 어려움 없이 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요 커다란 와일문 안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만 원하는 일이 원하는 목표대로 동작하게끔 데이터 흐름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한 게 스테이트 개념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은 동시에 한 가지 상태만 지닐 수 있고 맨 처음 딱 시동 걸었을 때 F5 눌렀을 때부터 내 프로그램은 특정 상태를 띈 채로 스타트를 해요.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이 친구의 스테이트는 항상 하나로 유지됩니다. 0개 또는 1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내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냐를 이름 하나에다가 담아놓고 활용하시는 게 가능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 프로그램이 맨 처음 스타트할 때 시작 상태인 채로 가져가도록 하고 싶다. 라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 흐름, 그러니까 스테이트라는 이름에다 적절한 값을 담는 건 당연히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즈에다 적어두면 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life를 3으로 두고 스타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 게임은 스테이트 뭐로 스타트한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스테이트 값을 딴 거를 담아가면서 할당문 실행해 가면서 전환을 발생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지금 현재 내 프로그램은 어떤 상태냐, 현재 상태가 뭐냐가 중요한 타이밍에는 그 변수 이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담겨있는 값이 나올 거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담아둔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if문 적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if 스테이트가 뭐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업데이트 내용물로 구성해서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번 프레임에는 이 코드, 다음 프레임에는 상태 전환 발생했다면 저 코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전환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상태 전환이 발생하게끔 분기 흐름을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환하기 직전에 전환한 직후에 딱 한 번 실행할 코드가 있다라면 그 if문, 상태 전환을 유발하는 그 if문의 내용물로 적어두면 돼요. 그러면 딱 한 번만 전환이 발생할 때마다 딱 한 번만 그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약하면 여러분의 업데이트는 아마도 엄청 커다란 if문들로 복잡한 분기 흐름들로 구성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하다 이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while문을 적을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는 해요. 뭐 그렇긴 한데 인덱스 개념 적용한다거나 하면 while for문 쓰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 업데이트 내용물 구조는 엄청 많은 if문으로 구성돼 있고 그게 정상이다. 오히려 그거를 완화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적당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해 두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들과 스테이트들과 그 사이의 전환 가능성을 여러분이 미리 그림으로 살짝 스케치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고 이러한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지금 컴프1 프로그래밍 수업인데 이 프로그래밍 동네, 컴퓨터 동네뿐만 아니라 꽤나 다양한 곳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자, 우리 순서도도 살짝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순서도는 ISO 표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ISO 표준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온갖 동네에서 이 순서도를 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동네마다 규칙이 다 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순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다른 회사에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읽어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거랑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서로 간에 불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이 깨진다라든가 배신감 느낀다라든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서도는 ISO 표준이 존재했어요. 반면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워낙 개념적인 친구라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대충 휘갈겨 적는다 하더라도 의미상의 큰 뭐 차이가 있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는 표준은 없기는 한데 지금 보시는 이 느낌도 하나의 예시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전체 그림을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 일단은 그래요. 이 동그라미 각각이 내 프로그램이 띄울 수 있는 스테이트들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들 사이의 전환은 화살표, 좀 더 정밀하게는 단방향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왔다 갔다 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방향성이 있는 화살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출제 상태로, 결과 확인 상태로 각각 전환될 수 있다. 그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에서 다시 시작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막 2호선 내선 순환 같은 느낌으로 지금 한 바퀴 돌 수 있게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구성해 놨다라는 게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현재 연출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살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그 출발점이 맨 땅인 다른 동그라미, 다른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 화살표가 딱 하나 있고 그 화살표가 향하는 상태가 초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현해 놓은 화살표는 F4 처음 눌렀을 때 내 게임은 시작 상태를 띈 채로 스타트한다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러한 화살표는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여러 상태들 중에 하나를 띄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정된 상태를 띈 채로 스타트를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기는 한데 우리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X 누를 때까지 몇 판이고 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없기는 한데 그 시작 상태에 대비되는 종료 상태라는 것도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게임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엔딩 메시지 출력하고 3초 뒤에 프로그램을 꺼버리려고 한다. 창을 닫으려고 한다. 우리 그 이스케이프 누르면 퇴근하는 코드 있잖아요. 그거 내용물 두 줄을 적어 두시면 그 상태가 됐을 때 퇴근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상태를 도입하고 싶다라면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여러분 게임 제가 채점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X 버튼 누를 수 있어요. Alt F4 눌렀는데 0.3초도 안 걸립니다. 따라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다른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수업에서는 요 종료 상태를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아, 이 전체 흐름은 여기까지 와야지 종료된다.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종료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동그라미 2개를 친 친구까지 내가 화살표로 도달할 수 있냐 같은 것들을 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종료 상태는 당연히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굿엔딩 종료 상태, 그 다음에 노멀 엔딩 종료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하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처럼 종료 상태는 0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 전환은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상태로 향하는 화살표 수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화살표 수도 역시나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분기 멀티 엔딩 같은 거죠. 게임 진행하다가 어떤 조건 만족하면 베스트 엔딩 상태로 넘어가고 어떤 조건 만족하면 굿 엔딩 상태로 넘어가고 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A 상태에서 B 상태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쌍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화살표를 2개를 그려서 복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와 같이 일단은 이 화살표 그리는 거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그 다음에 몇몇 이론 수업들에서는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스타트해서 다시 여기로 도착하는 화살표를 허용하고 심지어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수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우리는 저걸 안 쓸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뭐 일단 원칙을 깬 건 아닌 거잖아요. 나도 상태고 상대방도 상태니까 출발점 도착점 다 동그라미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때도 아 이게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그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있다라는 건 그 화살표로 그려놓지 않은 상태는 자기 자신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한번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 물론 영어 적으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동그라미 안에 메모를 해두는 편이에요. 그 상태랑 관련한 설명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 대기, 출제, 결과 확인, 각 상태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각 상태별로 서로 다른 숫자를, 번호를 지금 매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나중에 시작 상태는 숫자 0으로 쳐야지, 어딘가에 숫자 3 적혀있다면 결과 확인 상태를 다루고 있는 걸로 내가 파악해야지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미리 번호를 지정해두면 당연히 파이썬 코드로 구성할 때 편할 거예요. 예를 들면 스테이트에 3이 담겨있다. 그 말은 내 게임은 현재 결과 확인 상태다가 되게끔,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0으로 전환시킨다. 스테이트에다 0을 담는다 와 같은 느낌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화살표에도 여러분이 설명을 적어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멀티 엔딩 같은 게 있을 때 베스트 엔딩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이거다와 같은 식으로 미리 그림에다가 펜으로 메모를 해 두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다른 전공 수업들에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또 만난다라면 이런 코멘트를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일단 제 추천은 적어도 최종 버전 만들 때는 얘를 한번 그려서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딱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아, 내 게임의 전반적인 생로병사, 내 캐릭터의 인생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구도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라면, 그래서 이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나눠 가지고 코드 짜면 되겠구나와 같이 감각이 온다라면 그때부터 키보드 작성, 최종 버전 작성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쉽다 이거예요. 자, 우리 그 함수 개념 생각해 봅시다. 함수 정의 적을 때랑 함수 출식 적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면 맨 위에 스테이트가 0일 때 if은 if 부분 적어놔요. 그 아래다 elif 스테이트가 1일 때, elif 스테이트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그 길다란 if문의 각각의 부분들 중에 정확히 한 부분만 다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중에 작성해야 될 만한 어려운 부분은 내일 짜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쉬운 부분들, 예를 들면 시작 화면 보여주고 엔터키 누르면 스타트 하는 부분만 먼저 짜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틀밖에 안 남긴 했는데 아무튼 3시간 전에 나와 현재 내가 분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 지금보다 좀 더 복잡한 실행 흐름 측면에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는 게 나름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방금 얘기했던 점프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어프로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 캐릭터는 걸어가고 있을 수 있고 점프 상승 중일 수도 있고 하강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그려보면 일단은 내 캐릭터는 걷는 중, 뭐 워킹으로 할게요. 워킹 하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업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사점에 도달하면 다운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운 하다가 이제 땅에 닿으면 그러니까 스페이스 누르면 점프 올라가기 시작하고 상사점 도달 그다음에 하강하기 시작할 거고 하강할 때는 땅에 발이 닿으면 다시 워킹으로 전환되게끔 내 캐릭터에 국한되는 스테이트를 도입해서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러면 좀 더 편하게 코드 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게임 진행 중일 때만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다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랑 옆에다 펼쳐놓고 봤을 때 아 얘는 게임 진행 중 상태에서만 다루는 친구구나. 시작 화면 보여줄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구나 와 같이 눈에 들어올 거니까 결국은 요 점프랑 관련 있는 이 부문 덩어리 점프랑 관련해서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다른 작업을 할 코드 덩어리를 어느 친구 내용물로 집어넣을 거냐가 역시나 눈에 들어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각각 나눠서 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는 거의 근본적인 목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요 예시 코드 안 봤으니까 방금 전 얘기했던 거를 고려해 둔 채로 같이 한번 코드를 구경을 해봅시다. 이것까지 하고 쉬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래서 13주차 예시 .py 한번 봅시다.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new rectangle, new image 이렇게 하면 숫자가 하나씩 튀어나올 거란 말이죠. 그 숫자들을 그냥 넘버즈라는 이름에다가 리스트한 덩어리로 만들어 갖고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넘버즈 대괄호 0 하면 배경 그림이 됩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칠해놓은 배경 네모가 돼요. 그 다음에 넘버즈 대괄호 1, 2, 3, 4, 5 하면은 그 0번,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그 5개의 그림에 대한 숫자가 튀어나오도록 미리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두고 스타트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금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 내용물 진행할 때 사용할 중요한 값들을 여기서 미리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타임 스타트, 타임 엔드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쓸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 이 일종의 이 게임의 밸런스랑 관련 있는 값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기 상태 현재는 0.5초 이상 3.0초 미만 같은 느낌으로 주사위 굴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0.5초 만에 삥 하고 정지하고 어쩔 때는 3초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시간차 공격을 하고 와 같이 지금 연출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맥스를 0.5로 바꿔버리면 그럼 저만 보여드릴게요. 현재 코드상으로는 항상 0.5초 뒤에 정지할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은 오히려 더 쉬운 게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클릭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았으니까 마우스 포인터만 잘 갖다 대면 이기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5, 3.0이고 만약에 이게 0.5초 이상 예를 들면 2시간 이하 막 이러면 이제 걔는 이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머리 빠지기 좋은 게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그 정도로 해놨고 그 다음에 출제 상태를 지속할 시간 얘도 지금 현재 1.0초로 세팅해 놨는데 예를 들면 뭐 3600초로 해두면 1시간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두면 얘가 0.5초를 하든 3초를 섞든 아무튼 얘는 1시간 동안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 1시간 안에 마우스 포인터 끼적끼적 갖다 댄 다음에 클릭하면 성공입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 시간 초과로 패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딴 데 누르면 반칙 패할 거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 게임이 너무 어렵다, 쉽다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이 게임의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게 내 게임 안에서 사용할 중요한 값들은 그때그때 리터럴로 적기보다는 이렇게 이름 하나에다 담아두고 나중에 그 이름을 적어가면서 거기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담아뒀던 그 값을 동일한 값을 꺼내서 쓰도록 구성해 두시면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 좀 더 편할 겁니다. 아무튼 결과 보여주는데 3초 걸리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w.data.state는 0 엔터를 쳐놨습니다. 현재 우리 세팅상으로는 0은 시작 상태예요. 그 4개 중에 첫 번째 겁니다. 그죠? 우리 시작 상태 그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숫자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 적어놓은 그 숫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상태 전환 과정에서 지금 언제 상태 전환이 발생했지? 왜냐면 지금으로부터 1초 동안 출제를 할 거야. 지금으로부터 3초 동안 결과 확인하게 해줄 거야. 와 같이 그 시각과 관련한 값을 우리가 백업해 둘 필요가 자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아요. 여러분의 게임이 시간 제한 같은 게 전혀 없다 하면은 얘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 예시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나중에 담아두기 위한 이름을 먼저 정해두고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여러분 나중에 w.data. 하고 좀 기다리면 방금 얘기했던 그 이름들을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이니셜라이즈 할 때 등재해 놓고 스타트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키보드 칠 때 오타를 덜 내고 쉽게 칠 수 있을 겁니다. 아, 옛날에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떤 이름들 섞어가지고 조건식 적기로 했지? 같은 게 맨날 다 기억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w.data. 하고 좀 기다리면 아이들이 우리한테 힌트를 준다 이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가 이니셜라이즈에 적어둔 내용 바탕으로 적어도 여러분 코드를 그지같이 짰다 하더라도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은 성공적으로 실행했을 거니까 w.data 이름 사전에는 저런 이름들이 등재되어 있는 채로 코드를 이어서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기는 한데 이게 이 현재 상태가 뭐냐 플러스 직전 상태가 뭐였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추가로 그거를 담아두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는 그렇지 않기는 한데 예를 들면 어떤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 전환했었냐 같은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다라면 그거를 역시나 백업을 한다든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잔뜩 준비해 두신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 구경할 건데 자, 업데이트 내용물 일단은 커다란 바깥쪽만 먼저 보면 들여쓰기 1단만 먼저 보면 스테이트 0일 때 이런 거 할 거예요. 스테이트 1일 때 이런 거 할 거예요. 얘가 제일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2일 때 이런 거 할 거예요. 3일 때 이런 거 할 거예요. 와 같이 일단은 전체 업데이트 내용물이 엄청 커다란 if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각각 뭐뭐뭐뭐일 때 서로 다른 작업을 하는 게 현재 목표다 보니까 엄청 커다란 분기 흐름을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거 예시 만들 때 저 맨 위에 if 부분 먼저 짜고 여기 있는 elif 부분 그 다음에 짜고 와 같은 식으로 나눠가면서 코드를 짰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구성한다 생각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위에 거부터 봅시다. 자, 스테이트가 0일 때 시작 상태일 때예요. 이때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다만 상태 전환은 언제 발생할 거냐, 언제 대기 상태로 넘어갈 거냐, 사용자가 이번 프레임에 엔터 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그러면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는 챙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대기 상태를 시작할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미리 해둬야 되는 일이 뭐냐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대기 상태는 0.5초에서 3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 동안 셔플링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 임의의 시간을 지금 정해놓고 다음 업데이트부터 아래에 있는 elif 부분 내용을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면 일단은 여기는 끝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맨 처음에는 1, 2, 3, 4, 5번 그림을 안 보여주는 채로 스타트 한단 말이에요. 하이드 시켜놓고 히든 상태로 스타트 한단 말이죠. 그 친구들을 일단 화면 밖에다 꺼내는 것도 지금 해두면 될 겁니다. 한번 꺼내두면 계속 볼 테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정확히 그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0일 때는 그냥 이 if 부분만 실행하면 돼요. 조건식 false일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리턴 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러면 창 제목 바꾸고 그림 5개 꺼내고 그 다음에 시각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 전환이 발생한 시각,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주사위를 굴려서 언제까지 대기 상태에 머무를 거냐를 지금 미리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랜덤 괄호 닫고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봐봐요. random.randint는 결과적으로 소수점 안 달린 숫자 인트 형식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random.random 이 친구는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하나 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소수점을 다루는 그러니까 플롯 형식 동네에서는 임의의 플롯 형식 값 하나를 주는 상황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 툴팁을 까보면 이런 식으로 0 이상 1 미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0.000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999999998 같은 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의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하나를 우리한테 주면 물론 이제 균등 분포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걸 이제 곱셈을 하면 예를 들면 0 이상 1 이하다, 0 이상 1 미만이다, 3배 뻥튀기 하면 0 이상 3 미만이 나옵니다. 그죠? 좌우로 느린 거예요, 범위를. 물론 확률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 1 같은 거 하면 이제 1 이상 4 미만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쓴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체 범위만큼 곱셈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플러스 해가지고 살짝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보편적인 패턴이 여기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0.5 이상 3.0 미만의 임의의 값을 다음 상태를 언제 끝낼 것이냐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담아두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값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업데이트는 끝나요. 그럼 다음 업데이트부터 이 아래에 있는 el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는 해야 되는 일이 그 그림들 위치 셔플하는 거가 있는데 요건 복잡하니까 일단 그러려니 하고 겹치지 않게 지금 하는 코드가 여기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태 전환을 어떻게 발생시키냐 시계만 하염없이 쳐다보는 겁니다. 타임 스탬프 값이 내가 미리 준비해둔 미리 계획해둔 이 짓을 언제 그만둘 거냐에 해당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나는 이제 셔플 다 한 거고 다음 상태로 전환해야 돼요. 다음 상태는 출제 상태입니다. 출제 상태는 제한 시간은 1초고 1초 안에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라면 게임이 끝나요. 아무튼 간에 그 1초가 중요하니까 현재 시각 기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가지고 기록해두고 그 다음에 제목 살짝 바꿔두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2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자러 가면 됩니다. 만약에 아직 시간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자러 가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코드 또 실행해서 또 셔플링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화면 막 바뀌다가 1초 60번 바뀌다가 갑자기 띵 하고 멈추는 것처럼 연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elif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출제 상태일 때는 사용자가 마우스 좌클릭을 하거나 또는 미리 정해둔 시간이 경과하면 그러니까 1초가 지나면 그러면 상태 전환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둘 다 아니다. 사용자가 아직 아무것도 안 눌렀고 그 다음에 1초 지나지도 않았다면 이번 프레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이 elif 부분 내용물은 그냥 if문 덩어리들밖에 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걔네 둘은 독립적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짝 지금 정확히 1초가 지난 타이밍에 저 사람이 클릭하면 그때는 어떻게 판정해 줘야 되냐 같은 것들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고려해서 누구 덩어리를 위에다가 적을 거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QWER 그 예시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입력을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클릭했다면 정확히 1초 땡 했을 때 클릭했다라면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라면 그러면 저 사람은 승리했거나 반칙패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판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어쩌고 저쩌고 골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댄 그 자리에 있는
친구가 3 그림이 맞다라면 이제 나중에 보여줄 화면은 회색이 배경은 회색으로 칠할 것이고 제목은 이걸로 바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반칙패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그 결과 확인은 3초 동안 보여줄 거니까 역시나 그거 시각 기록해두고 스테이트 값 바꾸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마우스 좌클릭을 안 했다면 이 짓을 안 할 거예요.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클릭을 안 했는데 시간이 경과해 버렸다면 그때는 이제 시간 초과입니다. 빨강색으로 바꿔놓고 역시나 이거 바꿔놓고 스테이트 3으로 해두시면 돼요. 만약에 좌클릭도 안 했고 시간도 아직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번 프레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상태 전환 조건이 두 가지가 있고 뭐 둘 다 적으시면 돼요. 뭘 위에 적을 거냐, 밑에 있는 걸 elif 부분으로 적을 거냐, 별도 if문으로 적을 거냐에 따라서 판정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건 여러분 선택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 확인 상태예요. 여기는 다시금 시계만 하염없이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3초가 지난 게 맞다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다시 시작 상태로 올라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화면 지금 빨강색일 수도 있고 노랑일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는데 걔 다시 하얀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그림 5개 다시 하이드 시켜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상태에서는 뭐 시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시계는 굳이 기록할 필요 없이 스테이트 값만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전체 실행 흐름과 관련한 엄청 커다란 이 부분 설명이 끝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면은 이제 이번 프레임의 스테이트 값 백업한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 업데이트 내용을 마지막 자리에다가 마치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배치해두고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요거 여러분 살짝 써보시면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최종 버전 만들 때 저거를 일단은 고려해서 작성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프로그램 실행뿐만 아니라 어떤 국소적인 면에 대해서 내 캐릭터 점프랑 관련한 면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도 저걸 적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해보고 싶다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본론 내용이고 오늘이랑 내일 오늘 밤 정도까지 여러분이 내 게임의 초기 버전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기 버전 일단 만들어야 저랑 같이 그 추가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돌아가는 코드가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어제가 아니지 지난주에 간략하게는 설명드렸을 건데 이 초기 버전이라 함은 뭐 영어로 프로토타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내가 나중에 예를 들면 30초 동안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다. 그래서 랜덤한 시간에 장애물이 막 다가오고 점점 더 많은 장애물이 다가온다. 그다음에 그걸 스페이스바 눌러서 피하는 거다. 와 같은 식으로 최종 버전을 만들 거라 예상했다라면 초기 버전은 일단 F5 누르면 장애물이 하나만 고정된 시간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내 캐릭터가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일단 잘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찍 눌렀다라면 부딪히고 너무 늦게 눌러도 부딪히고 안 눌러도 부딪히고 적절한 시점에 눌렀을 때만 맨날 똑같이 다가오는 장애물을 피한 걸로 판정이 되게끔 일단 내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부분만 챙겨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막 스테이트 같은 거 나누거나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일단 미리 한번 찍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만 추가해서 뭐 시작 화면이라는 거 이런 거 엔딩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만드는 걸 초기 버전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 게임은 초기 버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면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유 시간은 요거 프로젝트에 몰빵하는 걸로 하고 촬영은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